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영화인 인터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독보적인 이미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오징어 게임의 미술감독 최경선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선 미술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엄청 귀한 분을 모셨어요. 사실 오징어 게임 어디 가나 화제이고 또 곧 에미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에미상에서의 좋은 소식도 들려오기를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또 특별히 미술을 책임지신 우리 최경선 미술 감독님을 모시고 오징어 게임의 미술에 대해서, 독보적인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오징어 게임 하면 그 엄청난 서사, 방대하면서도 이 한국의 놀이 문화를 녹여낸 서사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시나리오로 먼저 글로 읽으실 때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먼저 감독님이 자기가 이런 재미있는 게임으로 글을 쓸 건데 조만간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일단 이미지나 혹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19년도 한 겨울 정도에 이제 두꺼운 시나리오를 이제 받게 됐어요. 시나리오를 딱 읽자마자 저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네, 되게 많은 걱정을 했었고, 감독님께서 시나리오에 공간이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이 인물의 캐릭터의 그 이미지들을 표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글 속의 지문에. 그래서 무한 상상을 최경선 미술감독이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약간 계단을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시나리오를 쭉 읽고 나서 자료들을 조금 찾다가 어떤 일러스트 한 장을 봤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많이 한 편이긴 한데, 저희 오징어 게임의 그 미술 전체적인 컨셉을 이끌고 가는 일러스트 이미지 한 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높은 벽에 사다리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그 밑에 어떤 한 남자가 올라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사다리 높은 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일러스트였어요. 근데 그게 그림체는 되게 아름답고 따뜻했지만 그 사다리가 되게 중간중간 부서져 있으면서 저 높은 벽을 저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남자의 어떤 심정에 제가 그냥 공감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오징어 게임의 전반적인 미술 컨셉으로 가져와 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그 이미지를 보면서 좀 더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황동혁 감독님하고는 정말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셨잖아요. 도가니 때부터 계속 이번에 시리즈까지 함께 해오셨는데, 두 분이 왠지 만나시면 뭐 작품 이야기를 하실 때 눈빛만 봐도 막 잘 합이 맞으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어떤 미션 같은 걸 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감독님께서 기존의 서바이벌 게임이나 이렇게 죽음을 다루는 장르적인 어떤 특성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장르의 비주얼을 만들어 보자. 한국에서 좀 보지 못한 미장센, 보지 못한 비주얼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감독님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던 때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꼈었던 일화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독님께서 해주셨던 얘기 중에 스스로 유년 시절 때 석양이 막 비치는 골목길에서, 쌍문동 골목길에서 엄마가 늦게까지 놀고 있는 감독님을 부르면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부르셨던 그 기억과 그 이미지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6화 깐부 골목길에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짜 석양,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쌍문동의 감독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골목길을 조금 그대로 갖고 왔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느낌의 유년 시절에 감독님이 직접 게임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공간도 좀 부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로 감독님이랑 저랑은 어쨌든 작업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저를 또 적극적으로 믿어주시는 되게 고마운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비주얼, 새로운 미장센, 또 어떤 기존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벗어난 틀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사실 영상? 그런 비슷한 어떤 데스게임의 영상을 좀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감독님이랑 저랑 새롭게 해보자! 새롭게 해보자! 이런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해도
다 모방해서 또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이 전시도 많이 다니고요. 어떤 영상물보다는 어떤 건축 자료나 사진첩들 그런 네. 쪽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장소별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여러 장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성기군과 그리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장소가 숙소이잖아요. 네네. 숙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떤 컨셉을 잡으셨어요? 사실은 그 숙소는 딱 그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 길 위에 버려진 사람들. 근데 그것도 저희 미술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이 공간에 저희 이름을 좀 만들어 볼까라고 했을 때 버려진 도로 위의 사람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숙소 가운데 보면은 그 참가자들의 단상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 그 저희 고속도로 터널 입구 형태를 조금 차용을 했고요. 아, 네네. 네, 그 숙소를 감싸고 있는 이제 화이트 타일 벽돌은 저희가 이제 막 운전하다가 가면은 터널 안에 보면은 흰색 타일들로 이렇게 쫙 돼 있는 공간들이 꽤 많아요. 네네. 어느 도로나 가면은. 네네. 그래서 저 마감재를 좀 갖고 오면 어떨까. 바닥도 약간 아스팔트 느낌의 바닥을 좀 차용을 했고 기본적인 큰 골격은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친근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네. 대형 마트를 가면은 적재 창고처럼 막 이렇게 물건들이 막 천장까지 쌓여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걸 딱 본 순간 제가 앞전에 얘기했었던 이미지랑도 조금 연관이 되면서 사다리, 그다음 계단, 약간 적재 창고 같은 어떤 그런 오브제들을 좀 이용을 하면 숙소에서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게임에서 지면, 죽으면 침대들이 없어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치워버리죠. 중간에 이렇게 막 싸우고 할 때 파동이 날 때도 침대들이 막 부서지고 엎어지고 그런 어떤 재미 요소, 공간의 변화를 또 이 고층 침대를 이용해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숙소 같은 경우는 마트 창고에 짐짝처럼 버려져 있는 물건을 지금 사회에 어떤 인간 존엄이 떨어져 있는 어떤 만연하고 있는 어떤 그런 풍자를 조금 인간에 대한 존엄성 상실에 대한 풍자를 그런 어떤 계단이나 혹은 어떤 창고 형식으로 좀 만들어서 숙소의 이미지를 좀 넣어보고 싶었고요. 아니 그러면 전 정말 궁금한 게 감독님이 각본을 쓰실 때는 그냥 숙소 네, 맞아요. 막 아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거대한 숙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거대한 숙소가 네네네. 이제 그렇게 다 디테일을 네, 다 감독님이 네. 하나하나 맞아요. 채워놓으신 거죠? 디자인이 꽤 많이 있었어요. 광장 디자인도 있었고 약간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왜 농구장 경기 보면은 이렇게 네네. 관중석들이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내려 있으면서 아. 가운데에서 막 농구 경기하고 약간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그런 네. 컨셉들도 가져갔고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적절히 사용을 해서 최종 디자인이 나온 것들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셨지만 이 버전으로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숙소에 보면 돼지 저금통이 등장하잖아요. 네. 너무 귀엽게 생긴 돼지 저금통에 꼬리까지 너무 네, 귀엽게 네, 디테일하게 네. 만드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돼지 저금통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게 사람 한 명이 죽으면 돈다발 1억이 떨어지는 맞아요. 돼지 저금통인데 저는 사실 CG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맞아요. 이걸 다 만드셨다고 하니 네.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CG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 메이킹 필름에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사실 2m 정도 되는 지름에 원래는 이게 유리 소재여야 되는데 예, 네. 근데 유리 소재로 하게 되면은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위험하다. 네. 그래서 특수소품팀 이제 제페토 실장님께서 네. 아이디어를 아크릴로 이제 해보자. 그래서 아크릴로 그거를 제작을 해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했고 돼지의 그 눈과 귀, 그다음에 꼬리까지 다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딱 돼지 저금통의 이미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호기롭게 가능하다, 네. 할 수 있다, 네.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다가 촬영장에서 이제 눈물바다가 됐죠. 왜요? 왜냐면은 2m가 되는 아크릴의 무게도 상당한데 거기에 이제 돈다발이 실제 돈다발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네, 456억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무게가 500kg 정도가 돼요. 500kg.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천장에 매달았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게 매달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갸우뚱갸우뚱해지고 이 무게의 어떤 힘을 받치는 천장에 대한 어떤 그 마감재들이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세트팀들이 부랴부랴 와가지고 네. 다시 내려가지고 수평 잘 맞춰가지고 보강해서 다시 올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서 아침에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저 너무너무 이렇게 약간 촬영을 못 할까봐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에. 네네.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촬영장에 이렇게 먼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아크릴에 먼지가 다 붙는 거예요. 근데 투명하게 투명하니까. 깨끗하게 거기 이제 돈이 다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닦았죠. 예, 다 닦고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닦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술팀, 소품팀, 그다음 특수소품팀 실장님께서 저를 되게 많이 원망을 했을 거예요. 제가 허기롭게 이거를 꼭 아날로그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근데 바로 써지지 않았어요. 급반전 되면서 배우들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대소동이 큰 게 진짜 있으니까 그쵸, 실물로 그쵸. 보는 것만큼 그쵸. 연기하기 쉬운 게 없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그 숙소에서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돈을 받게 된다는 걸 듣고 나서 이제 게임을 하러 갑니다. 네. 가는 공간 자체가 너무 독특한데요. 복도. 네. 이 복도 이야기 하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게임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컬러도 여러 개 주시고 네덜란드 판화가 네. 애셔의 영향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아마 그 모든 창작자분들은 이 애셔를 너무나 사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영화와 영상물에 이미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이 맞아요. 그림과 어떤 작품들이. 그래서 저도 늘 보면서 언젠가는 이 작품을 조금 저희 작품에 녹여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독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미로 복도가 사실은 고층하고 저층이 이렇게 약간 깊이감이 있었던 네. 걸로 생각하시진 않으셨어요. 원래는. 아, 그래서, 원래는요? 예, 원래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어떤 복도? 미로 찾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미로 찾기 같은. 그래서 한층 네, 이길 네, 원하셨던 네. 거예요? 원래는 아. 그런 방식이었는데 제가 이런 어떤 애셔 작품을 보여드리고 무한 반복되는 공간의 어떤 높낮이를 좀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자. 이것을 애셔의 작품을 통해서 저희 이제 오징어 게임만의 미로 복도가 만들어진 거고, 컬러를 이제 되게 많이 컬러 차트를 정했어요. 테스트도 되게 많이 하고 어느 면에 어떤 컬러를 칠할까를 사실 모든 스태프들과 세트 분들과 작가팀들이 너무 헷갈리셨어요. 저희도 헷갈렸고. 너무 복잡하고 네. 어디 벽에 무슨 색깔 칠해주시고요. 요 면에 요 핑크색. 네. 근데 가면은 정말 못 나오게 만들어놨거든요. 저희가 네. 입구가 들어가면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한번 들어가면 잘 못 찾게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렵게 도면도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작업할 때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되게 많은 지지를 해주셨던 게 좋아해주신 공간이더라고요. 미로복도가. 네, 그만큼 애셔 작품들도 좋아하셔가지고 저의 의미를 조금 읽어나가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애셔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영화가 인셉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완전 또 달라요. 그렇죠. 결이. 예. 결과물만 놓고 보면 똑같은 작품을 영향을 받은 두 개의 작품이 있는데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감독님만의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네.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네.